자, 내부 수익률에 대한 얘기예요. 내부 수익률. 근데 먼저 왼쪽에 보면 토빈의 Q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토빈의 Q 이론. 요것도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이론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이론이고요. 여러분들은 재정학에서는 토빈이 요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뭐 제가 경제학에서는 또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죠. 거기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 시가총액이 있죠. 시가총액. 그래서 우리가 시가총액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체 비용이니까 공장 설비 비용이죠.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있잖아요. 경제학에서는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그 투자라고 하면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투자하면 주식 투자, 펀드 투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에서 주식 투자는 경제에서 투자라고 보지 않고 그러니까 실물 투자. 실물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공장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실물 투자라고 해요. 요거를 이제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보면 시가총액은 얘가 이제 주가잖아요, 주가. 그죠? 얘는 이제 공장을 실제로 짓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장을 짓는 얘가 요거잖아요. 투자잖아요. 그러면 주식 사는 게 비싸야 돼요? 공장 짓는 게 비싸야 돼요? 투자를 하려면? 어, 공장을 지으려면 주식이 비싸야 돼요? 공장을 짓는 게 비싸야 돼요?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주식이 비싸야 주식을 안 사고 공장을 짓겠죠. 그쵸? 주식이 비싸야 주식을 안 사고 공장을 지을 거 아니야. 주식이 비싸야 그러니까 분자가 커야 이런 뜻이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토빈의 Q는 1보다 클 때 뭐한다?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이해됐어요? 주식이 비싸야 공장을 지으니까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토빈의 Q가 1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라는 거 요거 체크를 해두시고 가끔 한 줄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뭐 계산하면 문제 없고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에 껴가지고 토빈의 Q가 1보다 클 때 실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까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순편익 현재 가치의 순편익이 0보다 커야 투자한다 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얘는 주식이 비싸야 즉 토빈의 Q가 1보다 커야 투자를 합니다. 라고 기억해 주는 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부 수익률이에요. 내부 수익률. 자,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이제 뭘로 했다? 전에는 현재가치법은 할인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거죠. 할인율은 뭘로 주어진 거다? 시장의 이자율로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는 케인즈가 말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기업가가 생각하는 수익률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다. 기업가가 생각하는 수익률은 굉장히 직관적이래요. 케인즈는 이게 케인즈가 얘기한 거거든요. 케인즈는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살짝 얘기했지만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이자율 같은 거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자율이 있는 거죠. 수익률. 내가 생각하는 수익률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저 건물을 샀는데 수익률이 20%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5%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각각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립적이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내부 수익률이란 것은 결국은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이에요.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 혹은 투자의 한계 효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IRR 이렇게 얘기해요. IRR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걸 M으로 놓고 이제 문제를 풉니다.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순현재 가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비용과 편익이 발생할 때 B0 마이너스 C0 이렇게 하고, 뭐 더하기 B1 더하기 B1 빼기 C1 1 플러스 R, 그죠? 전 더하기 1 플러스 R에 N이 BN 마이너스 CN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가 뭐였다? NPB였죠. 그래서 수현재 가치는 얘를 구하는 게 목표였어요. 총 액수를 실제 구하는 게 목표였다. 수현재 가치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네 번째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내부 수익률은 우리가 B0 마이너스 C0, 여기 똑같아요. 왜냐면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달라요. 이제 1 플러스 M B1 마이너스 C1, 여기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는, 요거는 뭐였어? 문제에서 주어진 이자율을 사용하는 거고,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라고. 더하기 우리가 이제 1 플러스 M의 N제곱 BN 마이너스 CN, 얘가 이제 0이에요. 0. 그 차이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다? 이 M,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순현재 가치는 총 액수를 우리가 직접 구해내는 거고, 얘는 내가 생각하기에 순편익의 합이 0이 되는 할인율을 내가 구할게. 이거는 누가 설정하는 거다? 기업가가 설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물의 수익률이 20%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15%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고 다 다양하듯이, 요거는 이제 누가 쓰는 거다? 기업가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내부 수익률에는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 이자율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내부 수익률을 구할 때는 이자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부 수익률 할 때 우리가 계산 시 이자율이 필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계산할 때 이 이자율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집니다. 트릭이야, 트릭. 우리가 내부 수익률 할 때 이자율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트릭으로 쓰기 때문에 이자율을 보고 뭐야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럴 필요 없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계산 시 이자율이 필요하진 않아요. 단 얘가 이제 어떻다? 우리가 이제 투자안을 확정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자율과 내부 수익률을 비교해야 돼요. 요때는 비교를 한다고. 왜 비교하겠어요? 생각해봐. 내가 생각한 수익률이 10%야. 근데 은행 이자율이 12%래요. 그 머리 총 맞지 않고서 투자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그냥 은행에 넣어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안 쓰지만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생각한다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내부 수익률이 10%인데 은행의 이자율이 5%라는 거야. 그럼 투자해야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번째,
우리가 단일한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이 보다 크면 되겠죠. 그럼 투자하면 되죠. 은행에 넣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죠? 근데 네 번째, 복수 아닐 때는 어떻다? 우리가 M이 최대인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